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S&P 500 지수 편입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부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요거 좀 얘기할게요. 지금 태풍이 한반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에 갑작스러운 또 폭염이 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울 겁니다. LA나 이런 쪽은. 그리고 여기는 좀 빈 공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GIF를 좀 넣었어요. 자, 테슬라가 또 핫했죠. 왜냐면은 S&P 500 편입이 안 됐어요. 그쵸? 안 돼갖고 지금 테슬라 이제 주주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 갖고 제가 기사들을 쭉 좀 읽어봤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수긍도 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테슬라 편입 실패에 대해서 FT에서는 여러 지금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보면서도 테슬라가 이 상반기에 세전 이익으로 483밀리언어치를 올렸는데 그 개선된 부분이 실은 그 자동차,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판매한 782밀리언 어치의 규제 크레딧, 그러니까 레귤러토리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규제 크레딧이 테슬라의 장기적인 이익 소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profitability 매트릭스에 좀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S&P 그 500 지수 편입시키는 그런 데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왜냐면 실제로 막 그 영업을 해갖고 매출 올리고 이익을 올린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이 규제 크레딧에서 좀 나왔다. 이런 부분을 조금 뭐 본 것 같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S&P 500 지수 편입에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는 제가 영어로 좀 정리했고 그 영어로 된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Total Market Capitalization of at least 5 billion US 달러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은 시가총액 5빌리언 이상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must report an accumulated profit over 4 consecutive quarters. 자, 이건 뭐냐면은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돼요. 세 번째는 stock must be issued by a US company. 자, 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돼요. 네 번째는 meet certain liquidity requirements. 자, 요거는 기타 자잘한 유동성 관련 그 S&P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좀 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조건은 이렇습니다. S&P 편입에 필요한 조건은 이런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입이 되느냐? 자, 첫 번째 8% committee예요. 이제 커뮤니티가 8명의 결정권자가 있다. 8명. 8명이 이렇게 해서 의견 내서 편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index rebalances 4 times a year. 자, 1년에 4번의 리밸런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기마다 한다는 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committee every month. 얘기는 뭐냐면은 8명의 커뮤니티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후보자들 쪽 얘기를 하겠죠. 네 번째는 does not list reasons for inclusion or exclusion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기업을 추가를 하거나 또는 제외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편입이 됐지? 왜 빠졌지?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but을 했어요. but. 하지만 신규 기업을 추가하는 것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이 S&P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번에 편입이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발표할 때 안 들어있었잖아요, 테슬라가. 그런데 이제 요걸 보면은 언제 또 갑작스럽게 편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편입될지 이제 몰라요. 당장 뭐 9월 말에 편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편입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편입을 시킴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적한 이런 규제 크레딧이 계속 해소가 안 되면은 이 편입에 계속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각자 좀 알아서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중요한가? 자, why important? 첫 번째는 investments tracking amount 100 trillion US 달러예요. 1 트릴리언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쵸? 애플이 몇 트릴리언이죠? 시가총액이 한 1.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란 기업이 한 8개 정도가 있다고, 8개, 10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S&P 인덱스를 갖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뭐 S&P 인덱스 펀드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 여기 11 트릴리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에 들어가면은 기업이 좀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아져요. 그만큼 이제 주가도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다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올해죠. 지금 현재까지 한 10개 업체로 10개 업체가 편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0%만 S&P를 상회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S&P가 2% 올랐으면은 10개 중에 50%는 2% 이상 상승했고 나머지 50%는 2%도 넘기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1트릴리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편입이 되면 어떻게든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렇게 그걸 편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두 곳이 아니고 막 1000개, 2000개, 뭐 5000개씩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여기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S&P 500 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 401k예요. 401k. 자, 401k가 뭐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401k는 근로자에게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 이전 연금제도에 적립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확정 기여형 연금제이다. 자, 이제 좀 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로자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이라고 돈이 자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 국민연금으로 자기 급여에서 가령 10만 원이 빠져나간다. 10만 원이 이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똑같은 금액 10만 원어치를 같이 적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아요. 근로자들한테. 왜냐하면은 꽁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더 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401k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401k가 이제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퇴직연금. 그러면 미국의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S&P. 여기에 투자해갖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401k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편입된 종목들을 좀 보자고요. 자, etsy, 테라다인, 그럼 카탈란트. 자, 하나는 아트 앤 크래프트 마켓플레이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제, 공예 이런 걸 판매하는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테라다인. 요거는 그 테스팅 이퀴프먼트를 만드는 회사고, 카탈란트는 파마스유티컬 컴퍼니예요. 그래서 드러그, 제약 이런 거. 여기는 세미컨덕터 이퀴프먼트, 반도체 테스팅 기계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터넷 리테일. 그렇죠. 근데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요거예요. 엣지는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쪽에 들어가고요. 섹터가 테라다이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들어가고 캐틀란트는 헬스케어에 들어간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차트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차트를 좀 보자고. 제가 차트 분석 이런 건 잘 못합니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트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딱 보면 야 이쁜 차트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3월 폭락했을 때 한 3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40불까지 가서 지금 잠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한 4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여기가 얼마냐면 한 45불 정도 될 거예요. 3월 그때 폭락 시기 때. 그리고는 이제 90불 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한 2배, 그쵸? 그 다음에 CTLT, 헬스케어죠. 요것도 보면은 거의 한 30불 초반대에서 지금 90불까지 위로 올라갔고 잠시 지금 빠졌어요. 요거는 대략 한 3배. 보면은 3배, 2배, 4배 많이들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계속 뭐 더 오르지 안 오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이제 왜 아까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라고 했냐면은 이게 섹터예요, 섹터. 그래서 보면은 아까 엣지는 어디예요? 엣지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CTLT는 헬스케어 여기.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 테스트 기계는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보면은 인덱스 웨이트라고 있어요. 무게 인덱스의 무게를 보면은 지금 IT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크고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지금 트렌드가 여기에 있다. 이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S&P 500에 지금 편입을 딱 시킨 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제일 핫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콜드한 섹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도 이쪽은 편입이 없고 다 이쪽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1년에 몇 번 한다고 했죠? 4번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 리밸런싱 할 때는 어떤 섹터를 또 고려할까? 보면은 그래도 이 무게를 중심으로 가니까 너무 또 IT 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IT는 좀 빼고 뭐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나마 여기서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섹터들 위주로 해갖고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S&P 500 편입을 시키는 그 기업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2개일 때도 있고 뭐 100개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충족이 다 되는 회사들. 그런데 아무나 왕창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마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를 갖고 이걸 보다 보면은 얘네들도 분명히 이런 인덱스 웨이트를 갖고 좀 따질 거예요. IT만 계속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술주 중심이 크니까 나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를 위해서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겠나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좀 얘기도 할까요? 바이든 얘기도 좀 할게요. 여기서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바이든이 혹시라도 대선 때 당선이 된다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뭐 테슬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니콜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액티브 PLC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어떤 공약을 내놨냐면은 클라이밋 체인지를 위해서 2 트릴리언이라는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미국 전역에 전기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뭐 대략 한 50만 개 정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연구도 촉진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린 딜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뉴 그린 딜 같은 거,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을 투자하겠다 하고 있으니 이거 관련된 뭐 수혜주들이 찾아보면 쭉 나오겠죠. 바이든 수혜주 해갖고 여기에 뭐 테슬라, 니콜라, 뭐 액티브 PLC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은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을 항상 마음속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주식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날이 자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한 9월, 10월 동안에. 그리고 뭐 9월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10월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거 할 거니까 이제 서베이 해갖고 바이든이 이기고 있나, 뭐 트럼프가 이기고 있나, 뭐 이런 거 투표를 통해서 뭐 볼 텐데 서베이 통해서 그거에 의해서 많이들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S&P 500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